중요한 포인트. 오로지 발목. 자, 내 머리카락에만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게 제가 봤을 때 포인트 같아. 안녕하십니까, 이만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만 카페 회원분들의 이제 등모 사례를 소개하는 헤어난다 시간인데, 오늘은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소개해드리는 나의 탈모 관리 비법, 탈모 극복기로 자세하게 본인의 루틴과 함께 등모 사진을 올려주신 등모 사례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극복 사례는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40대 초반 남자 회원님의 사례입니다. 이 회원분은 먼저 탈모 유전은 없다고 오늘 떼셨는데 일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작년 말부터 받으셔가지고 약간의 연모화와 함께 비는 수술 인지를 하셨지만 유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다이어트를 또 하셨는데 무리한 다이어트였는지 정수리 쪽 모발이 엄청 많이 빠진 걸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머리를 감았는데 배수구에 한 200개씩 모발이 이제 탈락한 거를 세어봤다고 하시고, 상당한 스트레스나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도 하시고 모발 탈락이라는 게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유전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신경성 탈모, 원형 탈모, 뭐 휴지기 탈모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원님께서는 오롯이 발모만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셨고 관리를 하시다가 4개월 뒤에 전문의를 찾아갔을 때 다시 머리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 후에 또 4개월을 혼자서 또 관리를 하셨는데 결국 등모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등모 그 과정에 있었던 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전문의가 머리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머리가 났으면 그런 전문의 맞는 거야? 아, 사진 보니까 진짜 빽빽해지셨네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신 거야? 먼저 유전 탈모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환경적, 외부적 요소들을 간과하지 않고 관리를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진보를 활용한 머리 쪽 혈액 공급,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는 이런 기본적인 드라이법, 그 아침에 노프, 샴푸를 안 하시는 거죠. 두피 마사지를 하시면서 밤에 샴푸를 하시고, 두피 열감 방지를 위해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식습관을. 그리고 원활한 장 건강 유지를 위해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빠진 머리를 세지 않고 젖은 머리를 거울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젖은 머리를 보면은 두피가 더 비어 보이거든요. 이 많은 과정 속에는 사실 많은 글들을 검색하고 이제 알아보시고 했던 과정들이 있으셨고, 이제 어떤 게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탈린 씨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일 홍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탈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남성형 탈모를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전성 남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식습관 이런 걸로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체구가 작고 좀 왜소한 사람도 많은 양의 운동이나 뭐 식습관 같은 걸로 좀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성형 탈모가 아닌 또 다른 원인들에 의한 탈모들에 있어서는 좋은 거 많이 먹고 식습관 이렇게 하시고 또 나쁜 거 피하는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모발을 조금 두껍게 하는 그런 영향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상 직후부터 취침 전까지 복용하는 약과 영양제를 알려주셨는데요. 각 치료제와 영양제를 탈모 관리에 복용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복용법도 함께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셨냐면 폰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고 매일 수시로 보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차례대로 복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서 탈모 치료를 하신 것 같아요. 피나스트라이드, 그다음에 비오틴, 판토가, 비타민, MSM, 그다음에 카페 내에서 뭐 이게 다 항상 이제 언급되는 치료제하고 영양제들입니다. 여기 이제 민간요법까지. 네, 그 민간요법 중에 이제 미꾸라지 이야기가 좀 많아요. 이제 미꾸라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추워. 미꾸라지 섭취. 나 추워.
죄송합니다. 미꾸라지를 섭취를 하면은 혈관 노폐물 체외 배출로 혈액 순환의 촉진에 도움을 주고 네네네. 풍부한 칼륨 성분이 혈관 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가지고 혈관 건강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타우린 아미노산의 일종이죠. 비오틴과는 별개로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혈관 조직에 침투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시켜서 각종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오메가도 뭐 대표적인 혈행 개선, 혈관의 경화 억제, 혈액 응고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좀 혈관에 유익한 영향을 그렇죠. 끼칠 수 있는 영양 공통점이 공급이니까요. 있어가지고 네네네. 미녹시딜처럼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홍보대사 아니죠? 자, 진짜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분은 정말 장수하실 것 같으세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타우린은 하루 한 번 정도 그렇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식이유황은 어떤 미네랄 불균형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멀티비타민 제제 이런 것들과 조금 복합적으로 복용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메가3와 또 멀티비타민 이렇게 이제 같이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전자피는 밤에 취침 전보다는 오전에 기상 후에 드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이런 영양제 같은 것들은 본인한테 맞는 것들이 있고 또 본인한테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서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탈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이런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이요법 이런 것도 이렇게 꾸준히 잘 하시면 분명히 우리 모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몸의 영양 상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모의료원 홍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올려주신 내용이나 댓글들을 보면 병원에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를 처방받으셨고, 그다음에 모발 성장 장애 개선 효과가 있는 단일 영양제 이제 비오틴, 그다음에 보르치로제로 모발에 필요한 성분 약용 효모, 그다음에 케라틴 이제 단백질, 그다음에 L시스테인 아미노산, 그다음에 판토텐산 비타민 B를 공급하는 이제 판토가류 비타민, 뭐 비오틴도 비타민이죠. 그다음에 MSM 식이유황 이런 거 손톱과 이제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 사실 이분께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약도 드셨지만 영양제도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뭐 몸 관리도 너무 잘하셨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포인트, 오로지 발목, 자, 내 머리카락에만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게 제가 봤을 때 포인트 같아요. 진짜 이제 개인적으로도 진짜 정성을 들여서 알아보신 것 같고, 정말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지금 중요한 거 하나만 생각해서 그거에 좋다는 건 다 하셨으니까.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참고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네네. 이제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인을 찾아야만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 그러니까 유전성 탈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탈모의 원인이 되는 안드로겐 호르몬을 차단하지 않으면 보조적인 수단, 아무리 미꾸라지를 수백 마리를 드신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휴지기 탈모, 확산성 탈모라고도 하죠. 이 확산성 탈모로도 불리는 이 탈모 유형은 특정 원인, 뭐 영양 섭취 불균형, 무리한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탈모이니까 모발이 생장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휴지기 상태로 이행이 돼서 전체적으로 모발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고 오늘 사례처럼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진단을 꼭 먼저 받으시고 모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들을 잘 알아보셔서 정성스럽게 관리하면 분명 개선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원분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적고 보니 별건 없네요. 많이 힘들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실천했던 것들인데, 반대로 이 별것 아니라는 것이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실천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중점을 두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이 이제 지금 먹는 것까지 그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외용제도 다음에 올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다른 약까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카페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탈모에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인 치료법이나 민간요법은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모든 치료에 쓰이는 약물들은 사람마다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회원하다 컨텐츠에서는 이제 카페에 많은 회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회원님들이 실제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들 개인마다 다 조금씩 이제 틀리니까요. 이제 그런 노하우들도 폭넓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